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더니 창문을 살짝 닫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소리를 줄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어떻게 지내요? 낮고 부드럽고 어딘가 설레는 듯한 그 말투.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가 맞긴 한 걸까요? 결혼 45년 차.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있고 저녁이면 함께 밥상을 마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젊을 땐 싸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선 뉴스가 흘러나오고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딸아이가 보낸 사진이라도 보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첫 마디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달랐습니다. 아, 네.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게 깔리면서도 어딘가 부드럽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반가운 그런 톤이었습니다. 제가 듣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연애 시절 제게 처음 고백하던 그때의 떨림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등에 튀었지만 저는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연락 주어서 고마워요.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뒷모습. 한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른 손으론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작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통화를 끊고 베란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심한 척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친구. 그냥 옛날 친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가 멍한 그러면서도 미묘하게 밝은 기운이 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자꾸만 그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 말투, 그 목소리, 그 미소. 왜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옛날 친구라면 왜 저한테 누군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했을까요? 왜 통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을까요? 설마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화도 아닌 그저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그날 이후 남편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더니 창문을 살짝 닫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소리를 줄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떻게 지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귓가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녁 남편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엔 5분이면 돌아오는데 그날은 2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남편은 아파트 화단 벤치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때론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기도 하는 모습. 저게 뭐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남편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또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옆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70이 넘은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친구랑 전화하는 건데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저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나? 닷새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목욕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해서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한 번?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제 귀엔 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통화 기록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 정은숙? 최근 통화 목록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도 또 아래로도 같은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발신수신, 발신수신. 며칠 사이에 10통이 넘는 통화였습니다. 이름 옆엔 작은 꽃 이모티콘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홍색 장미였습니다. 정은숙 누구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자 내역을 열었습니다. 오늘 통화 감사했습니다. 목소리 들으니 좋았어요. 괜찮으시면 내일도 시간 되실까요? 영철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라도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영철 씨? 저는 남편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영철 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위로 올렸습니다. 더 예전 내역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 욕실에서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는 척하며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은숙.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헐렁한 잠옷을 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시를 닦는 척했습니다. 물 좀 줄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튀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이 미끄러웠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물을 받아 마시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얼굴, 45년을 함께 산 얼굴, 그런데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정은숙은 누굴까? 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지? 남편은 나한테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옛날 여자친구?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이 70에 무슨 여자친구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망설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확인하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베란다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은숙이 누구인지, 왜 전화하는지, 왜 저한테 말하지 않는 건지. 저는 식탁에 앉은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물어봐야 해. 심호흡을 하고 실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은숙 씨가 누구예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휴대폰 봤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 사람이야. 갑자기 전화가 왔더군. 병원에 있다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옛사람? 병원?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미안함과 오래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해줄 게 있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영철은 제법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고 영철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었지만 부모가 정해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 포장마차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늦은 밤 혼자 소주를 마시던 영철의 테이블에 반찬을 놓아주던 여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부지런히 움직이던 여자였습니다. 안주 더 드릴까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가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학생이세요? 네. 낮엔 학교 다니고 밤엔 여기서 일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남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는 여자. 밤마다 일하고 새벽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여자.
남편은 그런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자주 포장마차를 찾게 되었고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요. 이걸로 뭐라도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아니,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멈추고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졌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봄이 왔고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포장마차 일이 끝나면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기절했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임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네요.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영철아,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기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기가 유산됐어. 아직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한 아이였는데 그마저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책임을 느꼈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남편 부모님의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런 집안의 여자와는 절대 안 된다.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제정신이냐? 내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단호했고 남편은 무력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모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어. 착하게 시키는 대로만 살았지.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 뜻을 거스르고 싶었어.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그렇게 무력하게 주저앉았지.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연락도 끊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끝났어. 남편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그런데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지켜주지 못한 아이, 지켜주지 못한 여자. 그게 평생 나를 짓눌렀지.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고통이, 남편의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길에서 마주쳤어. 길에서요? 아침 일찍 시장 다녀오는 길이었어.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더라고. 남편은 멀리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행색이 초라했어. 그래서 눈길이 갔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단번에 알았어. 은숙 씨였군요. 그래, 나도 놀랐고 그 사람도 놀란 것 같았어. 그렇게 둘은 그 자리에 멈춰 섰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걸어야 하나, 그냥 지나쳐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더라고. 그래서요?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서로 바라보기만 했어. 그런데 그 사람 얼굴에서 힘겹게 살아온 세월이 다 보이더라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연민인 건지 아니면 미안함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연락처를 꺼내서 건넸어.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렇게 헤어진 거예요? 응,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야. 남편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있대. 암이래. 많이 안 좋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암 말기의 첫사랑이 남편에게 마지막 만남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나니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평생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도 느껴졌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 사람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야 하나? 당신 옆엔 나도 있다고 말해야 하나?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다녀오세요.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요. 가서 마음 편히 인사하고 오세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질투하는 건가? 아니면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건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남편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엔 입지 않던 깔끔한 회색 셔츠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또 빗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천천히 다녀와요. 서두르지 말고.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구부정한 어깨, 천천히 걷는 발걸음. 그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잘 다녀와요, 여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남편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이구나.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게 언제였던가. 젊고 반짝이던 눈빛. 그리고 떠나던 그날의 쓸쓸한 뒷모습.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그게 다일까?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때 나를 사랑해줘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의료기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503호 문패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고 또 했습니다. 괜찮아, 용기 내. 남편이 손을 들어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영철 씨? 그녀가 남편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반세기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용서. 아픈 건 어때, 통증은? 괜찮아요. 이제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고통이 숨어 있다는 걸 남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수가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은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고 약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50년 전 처음 잡았던 그 손처럼. 병실에서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침대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햇살이 따뜻해요. 그래, 날씨가 좋구나. 남편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마당의 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가 네. 내가 미안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부모님 뜻 거스르지도 못하고 너를 혼자 떠나보냈어. 아이도 지켜주지 못했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평생 그게 후회였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제대로 지켜줬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어.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후회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숙은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 아니에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다 너무 어렸잖아요. 은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나는 가난한 집딸이었고 그 시절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지켜줬다면 아마 나는 당신 인생의 짐이 되었을 거예요. 은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부모님과 싸우고 주변 사람들 눈총 받으며 살았겠죠. 그러다 서로 지치고 원망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서로의 봄이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은숙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후회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영철 씨,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숙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잠시 후 은숙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해진 앨범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은숙이 앨범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편과 은숙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준 꽃이잖아. 네, 제 생일날 주셨죠. 은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꽃이 제 인생에서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빛바랜 장미꽃이 앞화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색은 바래고 모양은 찌그러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있었구나. 네, 이 꽃을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이 사진과 꽃을 보면 위로가 됐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앨범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마워, 은수가. 제가 고맙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 그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은숙은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은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철 씨,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은수가. 우리 둘 다 행복했잖아요.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은 진짜였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남편은 느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5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남편은 은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병실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문득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잠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도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간 지 3시간이 정도 흘렀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하고, 그래도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남편은 괜찮을까?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질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에 가까웠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여자는 남편을 용서해 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돗물을 틀고 컵을 씻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현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그리고 잠시의 침묵.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맙소. 남편은 물을 받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해줬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잡았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해줬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지.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제대로 지켜줬더라면.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람한테서 들었어.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혼자 짊어진 무게가 이렇게나 컸구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끓이고 거실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놓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남편은 한참 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네. 나 평생을 무력하게 산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부모님 뜻에 따라 살고, 주변 눈치 보며 살고,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도 그랬어. 은숙이를 사랑했지만 부모님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 이건 내 선택이다. 이 사람과 살겠다. 그 말 한마디를 못했어. 남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평생 후회했어. 내가 무력했다는 게, 내가 겁쟁이였다는 게, 그게 나를 괴롭혔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은...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선택한 적이 없어.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준 적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 남편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숙이를 보면서 깨달았어. 뭐요? 그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았더라.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살았어. 나는 가족들 틈에 숨어서 편하게만 살았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연아. 당신한테도 미안해. 저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나는 정작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었어. 남편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당신이 옆에서 버텨줬고 말없이 지켜줬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은숙이를 만나면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남편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4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보이세요? 그러게 이제야 보이는구만. 남편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듣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첫사랑을 잊지 못한 채 그저 결혼 생활을 유지만 한 걸까? 그 생각이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저는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옆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응, 물어봐도 돼요? 응, 물어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거죠? 순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저도 몰라요. 그냥 궁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당신 마음속 어딘가엔 늘 그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은숙이를 사랑했어. 그건 사실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20대 청년의 사랑이었어. 짧고 뜨겁고 아프게 끝난 사랑.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과의 사랑은 달라. 뭐가 다른데요? 당신과의 사랑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고, 밥을 같이 먹고, 아이들 키우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45년을 쌓아온 사랑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이와의 사랑은 봄날의 꽃 같은 거야. 찬란했지만 짧게 끝나는. 그런데 당신과의 사랑은 사계절이야. 사계절? 그래.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었어. 때론 춥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남편은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은숙이를 맘속에 잊지 못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어. 지켜주지 못한 것,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매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침에 눈 뜨면 보고 싶은 사람,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사람. 늙어서도 손잡고 걷고 싶은 사람. 눈물이 났습니다. 미연아, 내가 제대로 표현 못했을 뿐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못했을 뿐이지.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은숙이를 만나고 나서 확실히 알았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걸.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이라는 걸.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4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해줘서. 미안해. 당신한테 불안한 마음 갖게 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아, 네, 내가 당신한테 고백 한번 할게. 뭐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그 짧은 두 글자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45년 동안 제대로 못한 말이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말할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알았소. 그리고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니 다행이네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서툰 손놀림으로 계란을 깨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 깼어. 아침 해주려고. 남편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줬잖아. 오늘은 내가 해줄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계란 깨는 것도 서툴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연습 좀 해야겠어. 남편은 진지하게 계란을 접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섰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 거야. 그럼 저는 옆에서 지켜볼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설프게 만든 계란 프라이, 식은 밥, 조금 짠 국. 하지만 그날 아침이 45년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날씨 참 좋네. 그러게요. 산책이나 갈까?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연아, 앞으로 남은 시간 당신과 함께 잘 살고 싶어. 그래요. 저도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그저 지금을 살고 싶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잘 살아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은숙 씨의 평안을 빌며 그녀가 고통 없이 편히 쉬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침대에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을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숙 씨가 돌아가셨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어제 새벽에.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무연고자라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네. 무연고자요? 응, 가족도 없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없나 봐. 병원 기록에 내 번호만 남아 있어서 연락이 온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혼자 그렇게 살았구나.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연아,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입맛이 없네. 괜찮아요. 쉬세요. 남편은 거실로 가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겠지. 내가 뭐라고 할까봐
눈치 보고 있는 거겠지.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차 2잔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 차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맙소. 남편은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컵만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가서 장례 치러주세요. 남편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은숙 씨 장례요. 가서 치러주세요. 하지만 무용고자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도 가서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보내드려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 마음이 제 마음은 괜찮아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이었잖아요. 비록 짧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래도 당신 인생에 한순간을 머물다 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혼자 아무도 없이 가신다는 게 마음 아파요. 그러니 당신이라도 가서 마지막으로 지켜줘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이었을지라도 그 잠깐 동안 보호자였잖아요. 그때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제라도 다해주세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남편은 제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서 잘 보내드려요. 그분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검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전 큰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고맙소. 넥타이를 메어주며 저는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나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네. 천천히 다녀와요. 당신 혼자 저녁 먹기 싫으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잘 다녀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잘 다녀와요, 여보. 그리고 마음 편히 보내드려요. 남편은 먼저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얀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50년 전 그녀에게 처음 선물했던 그 꽃.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빈소였습니다. 영정사진 1장, 촛불 2개,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남편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은숙은 담담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늦게 와서. 남편은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동안 혼자 힘들었겠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사는 동안 힘들었으니 가는 길은 편하길 바래.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지정한 장례 지도사와 함께 남편은 모든 절차를 직접 챙겼습니다. 수의를 고르고 관을 선택하고 화장장 예약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책임지듯이 화장이 끝나고 작은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해가 저물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힘드셨죠? 조금 하지만 괜찮아.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맙소. 차를 마시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 보냈어. 꽃도 많이 놓아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줬어. 잘하셨어요. 장지는 작은 납골당에 모셔뒀어.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좋은 곳이네요. 그래, 거기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현아, 고마워. 뭐가요? 내가 가서 장례에 치를 수 있게 허락해줘서. 남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진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내가 그때 지켜주지 못한 것, 책임지지 못한 것. 이렇게라도 제대로 해줄 수 있어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그날 밤 남편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에 누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시겠죠, 여보.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 다 했으니까.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현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둘이서만 바다 보러 가자. 좋아요. 우리는 동해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미연아, 네, 행복해? 네. 행복해요. 나도 이제 정말 행복해. 남편은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나니까 비로소 현재가 보이네. 그리고 당신이 보여. 우리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우리 인생도 저렇게 지는 중이겠지? 그런가 봐요. 하지만 아름답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네, 아름다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사랑해라고 말했고 저도 나도 사랑해요라고 답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건강한 하루, 맛있는 밥, 따뜻한 햇살, 그리고 옆에 있는 서로. 어느 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연아, 남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게.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남편이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우리 둘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사와 사랑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도 서로의 마음 안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은 평온이고 우리가 선택한 행복입니다. 오늘도 남편은 아침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은숙 씨가 편히 쉬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창밖으로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걷습니다. 천천히 함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